자, 다시 공장형 축산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장형 축산. 그 다음. 그래서 이 공장형 축산은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어쨌든 사료, 사료 가운데서 옥수수, 일제 옥수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육종학 혹은 뭐 녹색혁명을 통해서 엄청난 생산성을 가진 옥수수라고 하는 이전에 전통적인 옥수수와는 상당히 다른 대량 생산형 옥수수가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공장형 축산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소가 풀을 먹지 않고 옥수수를 하루 종일 먹어야 되는 그런 이제 축산 시스템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육식의 소비가 증가하고 혹은 육식의 소비가 가능해졌죠. 대량 소비가. 그런데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당연히 발생하겠죠. 그래서 환경 문제, 공장형 축산 폐수라고 하는 게 사실 엄청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소가 굉장히 신기한 동물이에요. 소가 이게 그렇게 계속 먹어대고 또 반추동물이니까 되새김질을 하고, 그죠? 그리고 소 여러분들 한 30분만 관찰해 보면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뭐 좀 징그럽기도 하는 계속 배설을 해요. 아까 소변과 대변을 막 엄청나게 사실은 뿜어내는데 그거 정말 뿜어내죠 거의. 그래서 당연히 근데 소 한 마리만 있어도 사실은 그 배설물이 좀 엄청난데 그거를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한꺼번에 놓고 키울 때 뭐 관리하기 굉장히 어렵죠. 저희가 이제 다음 동영상을 아마 다음 시간쯤에 보게 될 것 같은데 공장형 축산, 뭐 광우병 이런 동영상인데요. 근데 이제 이 축산 분뇨 문제가 사실 엄청난 환경 파괴의 원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시골에 가보면, 농촌에 가보면 일부 이제 귀농자들 가운데 이제 축산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전통적 축산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귀농한 사람 가운데 그래도 사업성이 있으니까. 근데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축산 폐수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가축의 분뇨 문제가 엄청난 환경 파괴의 원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독성 폐기물.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157, 뭐 식중독, 뭐 저도 사실 뭐 용혈성 요독 증후군 뭐 이런 것들이 이 소들의 어떤 소를 통해서 또 인간으로 공통 전염병으로 이제 이어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질소인, 사료, 털, 가죽 뭐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저희가 뭐 같이 시간 때문에 보지는 못하지만 사실 굉장히 좋은 동영상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아마 구제역 이런 것들 때문에 생매장을 많이 했어요. 사실 몇 년 전에. 그래서 엄청난 수의 소, 돼지들이 그냥 묻혔죠. 사실 그냥 산 상태에서 생매장을 당한 경우가 무지하게 많은데, 그리고 농촌 곳곳에서 사실은 이게 지금까지도 문제가 돼요. 침출수 문제 이런 것들이 비가 오고 막 이러면서 그 동물의 사체가 썩고 거기서 나온 이제 여러 가지 뭐 하여간 유해 물질들이 지하수로 들어가고 뭐 우물로 나오고 뭐 이런 식의 시스템에서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장기적인 문제고 사실 구제역은 뭐 일종의 간단한 그냥 뭐 입이나 아니면 뭐 이런데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건데 사실 그것 때문에 직접 죽지는 않거든요. 근데 상품으로서 아니면 국제 검역 이런 기구 이런 데서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생매장 살 처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우리가 무슨 뭐 감기에 걸리든지 독감이 걸리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입에 염증이 생겼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지는 않잖아요. 또 사람 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소나 돼지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살처분, 왜냐면 상품이기 때문에 고기이고 이게 전염이 되면 상품성이 전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엄청난 살처분을 하는데 그런 관련된 사실은 동영상들도 많이 있어요. 아마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뭐 시간 관계상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그래서 뭐 노약자와 임신부는 뭐
보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이렇게 땡땡땡 해서 나온 동영상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몰래 이제 들어가서 그 살처분하는 과정 뭐 돼지가 막 그냥 살려고 발버둥 치고 이런 그런 동영상도 있는데 수업 시간에는 저희가 뭐 보지는 않겠지만 그런 걸 한번 보면 이게 대량 축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장형 축산이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 미트릭스에서 본 것처럼 이제 규모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자본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축산 농가들이 전부 다 파산하죠. 미국의 종속 이런 데서 가족농, 패밀리팜, 가족농이 이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질순환 대사의 붕괴, 이거는 이제 이런 거죠. 소의 배설 뭐 이런 것들이 거름으로 활용이 돼서 논이나 밭에서 쓰이고, 논이나 밭에서 나온 풀이나 볏짚 이런 것들을 소가 먹이는 이런 순환적인, 전통적인 어떤 축산, 그러니까 옛날 시골에서 소 한두 마리 키우고 뭐 돼지 몇 마리 키우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순환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진대사의 어떤 순환이 가능한 시스템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그게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신진대사의 균열, 물질대사의 균열, 메타볼릭 리프트라고 하는데 신진대사의 균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축산 폐기물 이런 것들은 그냥 대량으로 뭐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소는 그냥 무슨 뭐 풀이나 사료를 먹는 게 아니라 다 수입된 사료를 먹는, 그리고 그것을 지탱하는 거는 미국의 옥수수나 콩 농가, 단작화, 단일한 작물을 전문화하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건 다 뚝뚝 끊어진 거예요. 소를 키우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소를 키울 때 뭐 논에서 볏짚 이런 거 가져다가 아니면 뭐 풀 뜯어다가 먹였다고 한다면, 그리고 소똥이나 사람의 분뇨를 거름으로 이렇게 발효시켜 가지고 뿌렸다고 한다면, 지금은 농사질 때도 그냥 화학비료 갖다 뿌리고, 소를 먹이는 것도 뭐 미국산 옥수수나 콩을 먹이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분절적인 어떤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은 그 여러분들 책 한번 그 마이클 폴란이라고 하는, 마이클 폴란 맞나요? 마이클 폴란이라는 사람의 잡식동물의 딜레마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쉽고 재미있고 그렇지만 깊은 의미가 있는 책이에요. 잡식동물의 딜레마. 그래서 그 책을 보시면 본인이 직접 그 농장에 가서 관찰한 거, 느낀 거 이런 걸 적은 부분인데요. 그 소라고 하는 동물이 어떤 일생을 사는가를 직접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눈도 맞추고 막 이렇게 송아지 한 마리랑, 그래서 출생 후에는 젖을 먹겠죠. 소젖이 뭐죠? 우유죠, 우유. 우리는 소젖을 먹고 살죠. 네. 근데 이제 송아지는 당연히 소젖을 먹겠죠. 그런데 그리고서 이제 어느 정도는 초기에는 송아지에게 풀을 먹여요. 그런데 한 6개월 후부터는 이 책에 따르면 예비 장소, 적응 훈련을 할 수 있는 예비 장소에 가서 이제 서서히 이 옥수수를 먹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풀 비율이라든지 뭐 건조의 비율을 줄이고 옥수수를 먹도록, 그래서 뭐 이렇게 깔때기 같은 걸로도 막 이렇게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송아지가 배가 고프니까 옥수수를 먹도록 이렇게 이제 훈련을 시키죠. 그렇게 해서 8개월 정도 되면 한 2달 정도의 이제 적응 훈련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야말로 본격적인 비육장, 피드랏 비육장에 들어가서 가둬놓고 하루 32파운드의 사료를 먹인다고요. 32파운드면은 얼마나 되나요? 단위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 가운데 4분의 3이 옥수수고 무게가 이제 막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죠. 근데 이게 워낙 소가 풀을 먹도록 되어 있는 소화기관이 그렇기 때문에 그 소화기관에 여러 가지 이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 고창증, 반추위, 팽창,
선중독, 설사, 궤양, 폐렴 뭐 이런 것도 온갖 질병들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계속 약, 항생제 이런 것들을 소에게 먹이는 보통 이제 내버려 두지 않으면 그 150일 내에 사망하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항생제를 투여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소는 여러분들 그 전에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 원앙소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제 기억으로는 그 소가 거의 뭐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살았던 거 엄청나게 오래 살았죠. 소의 수명, 자연 수명이 아마 20, 30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산용으로 고기용으로 소를 주로 키웠죠. 그래서 지금 일소가 없어요. 소는 다 지금은 이제 주로 고기용이죠. 아주 드물게 시골에 가면 일소가 있죠. 일소. 그러니까 논 갈고 이런 소. 그런 거는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이고 고집이 있는 할아버지가 하여간 소를 한 마리 키워 송아지부터 해가지고 일소로 훈련을 시켜서 평생 이제 같이 사는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가 지금은 없죠,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다 그냥 고기용이고. 그래서 미국은 뭐 일찍부터 좀 산업화가 됐는데 그래도 1930년대에는 소의 평균 수명이 4, 5년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줄어서 지금은 14의 평균 수명이 14에 16개월. 이때 이제 고기로 다 잡는 거죠. 그래서 아주 드문 경우, 젖소의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인 소는 이제 14, 16개월이 되면 다 도축돼서 그러니까 순전히 고기용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음에 뭐지? 예. 문제점은 다음 시간에 좀 얘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하여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월요일날 오후 5시에 정경반 506호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